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은 어렸을 적부터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곳이 항상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에 버려진 오래된 저택 때문이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저택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친구들과 함께 하루는 그 저택에 가보기로 했다. 짙은 안개가 깔려있는 숲을 지나자 오래된 저택의 모습이 드러났다. 낡고 지저분한 외관에 폐허가 되어가는 저택은 가까이서 보니 더 섬뜩했다. 그러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우리는 슬며시 저택의 문을 열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우린 숨을 죽인 채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 내부는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컴컴하고 낡아 있었다. 폐허가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보였다. 바닥은 먼지로 가득했고 벽에는 이상한 얼룩과 잃어버린 기억들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이내 나는 이상한 기분을 떨치지 못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는 저택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낡은 가구들과 흉물스럽게 걸려있는 초상화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미묘한 소리들이 우리의 불안감을 더욱 자극했다. 한 친구가 2층으로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덜컹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들렸지만 호기심이 앞선 우리는 이를 감수하고 올라갔다. 2층에서 우리는 작은 방 하나를 발견했다. 방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일기장을 펼쳐보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기장에는 이 저택에 살았던 한 소녀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소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이상한 존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소름 끼치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이 문장을 본 순간 우리는 의문의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발끝을 간지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그 방을 벗어나 저택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문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복도는 끝이 없을 것처럼 계속 이어졌고 모든 문과 창문은 사라져 있었다. 우리는 패닉에 빠졌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보였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저택 밭숲 속에 누워 있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2번 다시 꺼내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위한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모른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저택에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2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한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딸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이 이사온 집은 오래된 저택으로 이전에 몇 년 동안 빈채로 방치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저택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이 집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꽤나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 후 첫날 밤 가족은 물건을 정리한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막내딸인 수진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희미한 속삭임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소리의 형태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은 두려운 마음에 엄마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저 새 환경에 적응하면서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이라며 수진을 달래주었습니다. 수진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밤 이번엔 큰딸 미진이 뜬금없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방 창문 밖에 그늘진 무언가가 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서 창문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미진은 그저 착각일 거라고 넘기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일째 밤 가족은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와 현상 때문에 결국 거실에 모여 앉아 밤을 지새우기로 했습니다. 그때 벽에 걸려있던 오래된 액자가 삐걱거리며 기울어지더니 떨어져 나갔습니다. 놀란 가족들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궁금한 마음의 집을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하실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전 집주인이 남긴 것이었고 내용을 읽어본 가족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기장에는 전 집주인 가족들이 겪은 기이한 현상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밤 동안 쫓아오는 그림자와 정체, 불명의 목소리로 고통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으며 그들에게 일어난 가장 끔찍한 사건은 가족 중 한 명이 정체 불명의 존재에 의해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은 즉시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저택을 떠나면서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특별한 증거나 설명할 방법이 없어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후로도 그 집은 오랜 세월 동안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곳에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대해 들어본 사람들은 그저 기묘하면서도 섬뜩한 이야기일 뿐이라며 넘겼지만 가끔씩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그 집 근처를 지나갈 때면 희미한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집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그곳의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서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집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자리 잡은 저택을 귀신의 집이라 불렀다. 저택은 무려 100년이 넘은 고딕 양식의 건물로 크고 무거운 나무, 문과 삐걱거리는 계단이 특징이었다. 그곳에는 한때 부유한 가문이 살았으나 알 수 없는 연유로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했다. 그 이후로 저택은 버려졌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젊은 대학생들 유진, 민수, 수진, 그리고 재훈은 그 괴담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들은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각종 카메라 장비와 손전등을 들고 저택으로 향했다. 그들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저물고 있었다. 저택은 어두컴컴했고 오래된 나무 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유진이 문을 열자마자 무거운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그곳은 자유롭게 감기지 않는 창문들 때문에 수십 년간 햇빛을 보지 못한 듯했다. 네 사람은 각자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저택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층에는 버려진 가구들과 먼지가 가득 쌓인 그림들이 있었다. 벽난로 위에는 오래되어 알아볼 수 없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2층 옥도를 따라 각 방을 확인하던 중 민수가 갑작스럽게 발을 멈추고 말했다. 저기 방 끝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어. 나머지 셋은 수진이 가리킨 곳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그러나 먼지와 거미줄밖에 보이지 않았다. 다들 긴장한 채 멈춰 서 있었다. 재훈이 말했다. 아마 착각했을 거야. 그래도 한번 확인해보자. 그렇게 그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방 끝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이사가 버린 사람들이 두고 간 어린이 방이 있었고 안에는 오래된 인형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다. 인형들의 눈은 별빛을 반사하여 기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진이 인형을 집어들며 농담처럼 말했다. 이 인형들이 너희를 쳐다본 것 아냐? 하지만 그 순간 모두의 손전등이 갑자기 꺼졌다. 사방은 암흑에 잠식되었고 그들은 서로의 숨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그들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재훈이 급히 자신의 손전 플래시라이트를 두드려 보았으나 불이 켜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 같았지만 점점 더 분명하게 들렸다. 돌아, 여기서 나가. 수지는 이를 꽉 물고 손전등을 다시 켰다. 이번엔 켜졌지만 그 앞에는 불길하게도 한 여자의 희미한 모습이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그녀는 그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그들은 뒷걸음질치며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했다. 하지만 복도를 빠져나오기 전에 재훈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복도 구석에 장식장을 건드렸다. 장식장이 크게 흔들려 보석함이 떨어졌고 동시에 저택 전체가 신음소리를 냈다. 그 여자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무언가가 그들을 쫓고 있다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와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두운 밤 공기 속에서 뒤를 돌아보니 저택의 창문에서 어렴풋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마치 그들의 퇴장을 우두커니 지켜보는 듯한 형상이었다. 네 사람은 그날 밤 이후로도 몇 날 며칠 동안 두려움에 시달렸다. 종종 새벽녘에 부스스 잠이 깬 유진은 누군가 뒷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민수는 꿈속에서 그 집의 복도를 헤매며 영이 탈출하지 못하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결국 그들은 마을 어르신에게 그 집에 대한 전설과 미스터리에 대해 물었다.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집에는 원혼이 남아있다고 들었네. 가족 모두가 비극적으로 사라진 그날 이후로 그들의 한이 풀릴 날까지 그 집에 남아있을 것이라네. 그 이후로 저택은 여전히 귀신의 집으로 불리며 이제는 더욱더 접근하기 어려운 금단의 장소로 남게 되었다. 4명의 친구들은 결코 그곳에 다시 가지 않았다. 괜히 불필요한 호기심으로 인해 불러일으켜진 두려움과 섬뜩한 기억들 탓이었다. 그들은 이제 그 어리석은 탐험에 대해 잠자코 침묵을 지킬 뿐 서로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허구임을 알려드리며 재미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